게이 PC방의 퀴어 연작 퀴어가 퀴어에게는 비욘디 무지개 재단과 이반시티 퀴어 문화 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원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10번째 에피소드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게스트분들 한번 소개 한번 하고 갈까요? 1부에 이어서 지금 게스트분들이 세 분이 같이 계신데요. 한 분씩 다시 한번 닉네임만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저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표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반갑습니다. 저희 또 에어컨 소리가 들어가니까 에어컨을 끄고 이제 녹음을 들어가는데요. 한 2시간여 정도 굉장히 또 더울 예정입니다. 네. 1시간 남았어요. 그런 시간? 거, 1시간인가요? 네. 아까 근데 우리 40분부터 시작하지 않았나요? 네, 아무튼 네, 어쨌든 또 재밌게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저희가 1부에서는요. 여러분들께 그 비퀴어 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많이 여쭙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이제 성 정체성과 지향성에 어떻게 정체하는지에 대해서 여쭙었고, 그 두 번째가 정체하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주변의 커밍아웃, 특히 부모님한테 했던 혹시 경험도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었어요. 그 1부에서 그렇게 다뤘다면 2부에서는 이제 퀴어 사회 내부에서 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했던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게 어느 퀴어든 진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정말 다 똑같구나라는 걸 좀 많이 알게 됐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퀴어 내부에서의 이제 이야기들, 뭐 커밍아웃이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편견 혹은 배제 의견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사전 질문지에서 드렸던 질문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1번 질문이 저희가 퀴어가 퀴어에게 1부와 2부에서 다뤘던 문제가 이제 게이와 시스젠더 남성 바이섹슈얼 간의 어떤 갈등에 그렇죠. 대해서 이야기를 좀 그렇죠. 했었죠. 네, 네네네. 했었죠.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뭐 너는 나중에 결혼을 할 거라든지 기회주의자라는 기회주의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게이들이 바이 혐오하는 말 맞아요. 그런 이런 종류의 얘기를 했었는데 다뤘었죠. 오늘 이렇게 레즈비언 분과 여성 바이섹슈얼 분을 모셔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런 양상과 비슷하게 이제 레즈비언과 여성 바이 분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갈등이 존재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이제 게이들이 이제 저번에 이제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사례 같은 거를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특히 이제 결혼에 관해서 조금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네. 많아요. 결혼을 둘러싸고 네. 그래서 뭐 박쥐다, 기회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좀 심한 표현으로는 그냥 너는 우리랑 이제 원나잇 스탠드로 즐기기만 하고 어차피 연애나 결혼 다 거기 가서 할 거 아니냐라고 대놓고 그 앞에서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분들 앞에서. 뭐 계시겠죠. 네, 계시죠. 네. 네. 그래서 한번 답변을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궁금한데요. 그러면은 우리 바이이신 표범님의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제가 이제 많은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네. 이제 주로 이제 메신저 앱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가입을 할 때도 나는 레즈비언이다에 체크를 해야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일단 그 부분에서도 조금 내가 이걸 눌러야 하는가 고민도 있고,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메신저 앱에 연결이 돼서 저는 보통 이렇게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되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런 분하고도 연애를 네.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주제들로 메가폰을 올려놓으면은 이제 초반에는 대화가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자연스럽게 카톡으로 넘어가고, 네. 카톡으로 넘어가고 나서 이제 제가 나중에 돼서 이제 저는 사실 바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이후부터 대화가 정말 딱 끊겨버리는. 그래요? 아무 얘기도 없으시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차단을 했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제가 이제 겪었던 것 같고. 그러면 네. 인터넷에서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사귈 때는 불편한 점은 혹시 없었을까요? 오프라인에서 네. 이제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트위터에서 이제 네. 사례들 같은 거를 보게 될 경우에 네네. 그 뭐 너는 나중에 결혼을 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를 너무 바이라는 것 자체에 고정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바이에 대한 그 편견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있고 내가 네. 나중에 레즈비언이 될지 내가 나중에 네. 어떤 사람이 될지 이 사람은 모르는 건데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기도 그렇군요. 하고요. 그렇죠.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해를 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은 방금 표범님이 내가 나중에 레즈비언이 될지 뭐 어떤 사람일지 모른다라고 하신 게 그러니까 혐오 세력 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돌아와라, 뭐 이성애자로 돌아와라,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어떤 재정체화의 과정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떤 성지향성을 이성애와 동성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스펙트럼으로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뭐 살면서 계속 인지를 하는 부분이 조금씩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재정체화를 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뭐 반드시 이성애가 옳은 것이고 그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네네. 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아, 네.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이 네. 오해하실까봐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전에는 제가 원래 이런 걸 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혹시나 이럴 수 이제 삼시경이 그런 네, 제가 뭐 재정체화를 한다고 해서 다시 헤테로로 돌아간다거나 무조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레즈비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잘하신 우리 디저또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 물론 제님도 말씀 잘하시죠. 네. 제님 이야기 세 분 다 말씀 잘하세요 지금.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제가 바이는 아니니까 되게 말하기는 조심스러운데 네네. 뭐 일단 정말 이나 아니면 또 다른 커뮤니티 이런 데 들어갈 때도 항상 뭐 나는 여자이고 여자를 좋아하는 이러면서 그냥 레즈비언만 이야기하는 네.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들은 거지만 뭐 네. 이런 경우가 있었다 하면서 바이 혐오 이런 거 경험한 사례들도 많이 들었었고 아 그래요 경험한 네. 사례. 혹시 어떤 게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동아리 내에서 여성으로 패싱되는 분이 뭐 이제 남자친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떤 레즈분이 여기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건 한 15년도 이쯤에 아, 있었던 그래요? 일이었던 15년도? 것- 네.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는 또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고 분위기도 바뀌었는데 네. 지금 제가 동아리 활동할 때는 오히려 레즈보다 다른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더 많고 바이혐오나 이런 거는 잘 보이지 않는? 네. 그렇군요. 지금 제님 하신 말씀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예전에 잠깐 몸담았던 학내 성소수자 모임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지금 여성으로 패싱되는 바이섹슈얼 한 분이 가입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현재 이성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분을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고민할 문제가 전혀 아닌데 그걸 갖고 공론화를 한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좀 황당했어요.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그러니까 건가? 이게 고민할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로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좀 예전의 일이라서 그 제가 지난번 에이섹슈얼리티 방송을 할 때 그런 A형. 얘기를 A형 관련 방송을 할 때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우리의 성소수자성을 우리가 어떤 드러나는 행동으로 자꾸 판별하고 구분짓지 않아야 한다. 네. 그런 얘기를 다른 네. 동영상에서 들었고 네. 그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한번 했었는데 네. 네. 지금 방금 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생각난 제 사례를 들어보면은 그것도 결국엔 이 사람이 스스로를 무엇으로 정체화하는 것이냐를 더
주의 네. 깊게 듣는 게 그쵸.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외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 저기 이성애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을 소수자가 아니라고 부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외부에 음. 드러나는 형태로 이성애를 하고 있다라고 패싱이 돼버리니까 네. 그런 거죠. 다시 한번 그 바이분들의 어떤 특수성, 소수자의 소수자성이 좀 부각되는 어떤 사례가 아니었나 그렇죠. 싶네요. 네. 이성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 사회 내부에서 권력을 잡고 있다는 의미는 아닌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자신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다라는 것.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이 퀴어 현장 하면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디저또님. 우리 디저트. 디저토님.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결혼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 네. 네. 또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성소수자라는 그런 문제나 여성 네. 이런 문제 네. 때문에 네. 더 남자들보다 조금 남성들보다 여성 소수자들 사이에서 그게 조금 더 갈등이 심하지 않나 결혼에 아, 결혼에 대해서 그런가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어. 싶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싫어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네. 우리 사회에 막 여자들 그냥 적당히 직장 생활하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취집이라 결혼하고 그러는 집에서 살림하고 뭐 아까 취집이라고 방금 취집같이 뭐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그런 말도 말을 있고 하죠. 또 네. 결혼 잘해서 남편 잘 만나서 네, 뭐 네. 팔자고 네. 지금 홈테크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홈테크요. 홈테크 홈테크. 그런 말 있어요. 폰테크. 와 세상. 결혼하고 재테크 뭐 이런 거 없죠. 대단하다. 별별 말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 막 이미 너무나도 우리 사회가 헤테로 중심적인데 네. 거기서 또 살아가야 되는 성소수자들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안 그래도 또 유교 강국 네,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유교 강국. 유교광 여자 안 그래도 여성한테 더 힘든 한국 사회인데 네. 거기서도 이미 지쳐 있는 마당에 네. 또 이제 또 적당히 나이 차면은 소위 말하는 나이가 차면은 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한테도 막 네. 들어오고 또 그렇죠.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도 그렇죠. 그렇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나 네. 봐요. 그래서 음. 근데 그것도 그런 마당에 이제 레즈비언들 머릿속에는 이제 바이들 어차피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아니냐. 저 아까 얘기했던 거 비슷하게. 그리고 약간 그런 피해 의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내가 밀려나는 이유라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 여성도 이제 똑같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안정이나 위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서 밀려나는 건데 그걸 이제 상대방 네가 바이니까 내가 밀려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맥락이 게이랑은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게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제도권 편입이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조금 좀 강하게 저기 하는데 그 또 경제적인 문제 저희가 이제 페미니즘에서 할 때 다뤘던 것처럼 그런 어떤 그런 부분까지 결합이 돼서 또 그런 배제 논리가 좀 있는 것 뭐 같네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 뭐가 달리면 어쨌든 그게 권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 그 바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양성애자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은 여자랑 쭉 살 수도 있고 남자랑도 쭉 살 수 있는 거고 뒤집어서 말하면 네. 남자랑 쭉 살 수 있지만 여자랑도 쭉 살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유난히 이제 헤어지고 나서 남자 만난다 내지는 남자랑 결혼한다 그럼 그걸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상처받고 막 이렇게 싫어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차라리 다른 여자를 사귀지 어떻게 네가 남자를 어떻게 남자를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됐고 네. 저도 약간 입을 뻥뻥 차게 되는 과거 고해성사 시간인가? 이불킥? 근데 저도 예전에 바이분들 좀 만났거든요. 네. 근데 아, 그때도 네네. 약간 되게 부끄럽긴 한데 그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막 근데 그때 만나던 분한테 되게 찝쩍거리던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네네네. 누가 봐도 이 플러팅인데 본인은 관심이 없다 그러는데 네. 저는 이제 상대방이 바이인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막 어렸으니까 그랬죠 그때는. 그래서 막 네네. 바이니까 뭐 남자도 좋아할 수 있고 여자도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막 되게 땡깡 부리고 조금 막 소위 말하는 집착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바이라는 게 사실 남자도 좋아할 수 있고 여자 좋아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동시에 좋아할 수 있다는 거랑 그건 동의는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모르고 되게 막 불안해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좀 되게 부끄럽고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거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쌤쌤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자아성찰을 계속 또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저 네. 주로 나이 많은 분들 저보다 이제 네네네. 예, 연상의 분들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선 같은 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대방한테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를 내가 정량화시키거나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시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문제가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귀고 있고 좋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안 그러면 집에서 이제 너 호적 파버린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선자리 나가야 되고 또 주변에서 막 압박 같은 거 엄청 들어오고 이러면은 그 옆에 있는 이게 성소수자 연인으로서 그러면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참 막상 그때 느끼는 감정들이나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나 같이 막 보내야 되는 시간들 이런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갈등이 생기고 그런가요? 또 싸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럼 이 말에 대해서 우리 표범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진짜 결혼 얘기만으로 끌고 간다는 게 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결혼이 사람의 인생의 끝을 뭔가 구분짓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이 레즈나 바이 이 사이에서 이렇게 논쟁이 오고 가는 거 자체가 솔직히 진짜 문제되는 일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내에서 혐오를 줄이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안 그래도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최근에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바이가 성별 이분법적인 걸 고착화시키는 게 아니냐. 바이가요? 네, 바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그런 거에서 나오다 보는 게 맞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다양한 언어들이 나오고 하면서 조금 더 바이를 넓게 보는 시각이 생겼는데 바이라는 거 자체가 조금 그걸 고착화시키는 게 아니냐 그 얘기가 있어서 또 말이 조금 그러네요. 근데 뭐 누구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뭐 A엄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바이라고만 하는 것 자체가 뭐 진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글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체하는 거 가지고 너를 고착화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마저도 또 폭력인 것 같은데 또. 왜냐면 개념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결국 A와 B라는 것의 그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분법적인 그런 그렇죠. 개념. 이분법적인 건 무너지는 거죠.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정체화까지 무너져야 된다는 말은 사실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뭐 다르게 생각해서 재정체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정체화를 하고서 또 평생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뭐 물론 성소수자 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레디컬한 운동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점을 조금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소수자이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그 기존의 그런 주류의 의견들과 다른 방향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게 된다면 다양해지고 있는 개념들 속에 너도 문제고 쟤도 문제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개념을 다시 재정의한다고 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바이분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바이분들이 바이분들도 또 바이분들만의 또 커뮤니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커뮤니티의 맥락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다시 이야기가 이제 일부 마지막처럼 돌아가는 것 같은데 다양성의 문제와도 어쨌든 연관 지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어쨌든 다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의 미덕이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그 점이 어쨌든 지켜지진 않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이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좀 서로 알아주셨으면 하는 알아가는 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알아가야지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또 혐오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방송에 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리가 명확하게 저도 머릿속에 되지 않고 있는데 바이섹슈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방금 표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이제 젠더 기존의 어떤 남성과 여성 전통적인 젠더 관념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는 뭐 여성 젠더와 남성 젠더에게 끌린다 이거잖아요. 양성이라는 것이 결국엔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창 뭐 페미니즘 쪽에서 논하고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젠더 고착화, 젠더 자체를 뭐 무너뜨려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급진적 페미니즘에 네네네네. 대해서 이제 얘기할 일부 때 페미니즘 사람 일부라고는 할 수가 없고 급진적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된 거니까 네네네. 성희분법을 타파를 하고 뭐 그런 것 네.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게 어떻게 어느 정도는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성소수자 내부에서도 젠더 퀴어라든지 트랜스젠더 퀴어라든지 그런 말로 스스로를 정체화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성별 이분법이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수용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양성애라는 말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가 좀 혼란스러워요.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지금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젠더가 어떻게 되건 간에 이것을 무너뜨리든 아니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건 간에 스스로가 나는 그 젠더가 이분법인 젠더가 나는 그것이 있다고 믿고 그것이 편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나는 뭐 양성애자야 라고 정의를 한다고 해서 네. 그 사람이 반드시 어떤 보수적이고 진보적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막 무조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 결론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젠더 퀴어 분들의 시각도 존중하고 네. 바이섹슈얼 분들의 시각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신 그 둘을 존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네. 그 과정에서 누군가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네, 물론 그것은 네. 절대적인 전제죠. 그렇죠. 네네. 솔직히 상처만 안 받으면 저는 토론을 하는 건 다 상관이 없는데 그 사이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그 토론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어쨌든 이분법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그 남성 젠더, 여성 젠더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더 추가해서 다른 젠더들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뭐 말 얘기가 되어지고 하는 거니까 거기서 뭐 바이섹슈얼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 지워지거나 그러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이론에서 머무는 그 개념들의 존재와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표상으로 나타나는가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바뀐다고 해서 실제가 바뀐다는 거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얘기는 아마 저희가 다르게 다른 젠더 퀴어 젠더 퀴어 얘기할 때 나오면 아마 다를 것 같아요.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저희가 제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게스트분 죄송합니다.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저희가 첫 번째는 그 여성 레즈분들과 이제 바이분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다뤘다면, 두 번째는 퀴어 사회 내부에서 혹시 불이익이 있나에 대해서 안 그래도 사전 질문지에서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고 불평등한 사회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제 그런 물론 큰 구조 때문에 뭐 퀴어 사회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그런 고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혹시 우리 그러면 이번엔 디저터님부터 한번 포문을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막 네. 퀴어 사회에서 막 활동 활발하게 그런 편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학교 학내 성소수자 모임 할 때도 네. 그냥 마음이 맞는 친구라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막 한두 명 그러니까 지옥의 레즈비언들이랑 같이 친해지고 네. 게이 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좀 맞네 싶은 친구 한두 명 정도만 친해지고 그래서 네. 헤테로 남자들하고는 되게 친해요. 헤테로 남자들하고는 네, 또 그래서 한국 네. 남자들의 유교적인 마인드와 막 쓸데없는 의리 이런 거 하면서 게이들한테 안 먹혀요. 의리가 어디 막 이러고 이제 서로 이제 막 한때 친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근데 되게 친하게 허물없이 지냈거든요. 저는 후배들하고도 저한테 존댓말 쓰지 마 이러고 네. 이제 막 허물없이 지냈는데 네네. 근데 이제 되게 편하게 지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에서 만나거나 학교에서 만나는 그냥 일반 헤테로 남성들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 같이 술을 마신다거나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다가 이제 막 그래서 서로 묘하게 얘기하다가 서로 묘하게 핀트가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핀도가 안 맞을 때
핀도가 안 맞을 때 네, 전문 용어는 딱 핀도가 안 맞을 네, 때 그렇죠. 내지는 뭐 그 네. 친구들 뭐 심사가 약간 틀릴 때도 있고 네, 서로 심사가 네. 그래서 약간 보이지 않게 은연중에 여성 비하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여성적인 그러니까 소위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소위 생각하는 그 여성성이 네네. 게이들 사회에서는 되게 네, 비하적이거나 맞아요. 뭐 그럴 때 마이너스 있죠. 요소적인 걸로 소비될 때 맞아요. 이럴 때 저는 살짝 그게 되게 불편했었어요. 음. 근데 워낙 뭐 그런 친구들이 하도 많았어가지고 네. 당시에 막 저기 만나고 놀고 이랬던 네. 친구들 중에 그래서 거기다가 심지어 막 그래도 넌 여잔데 여자들은 다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나도 성소수자고 얘도 성소수자인데 성소수자 사이에서 또 뭐 남녀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이러나? 라고 의아했던 때도 있고 네. 또 몇 번 술 마시다가 이제 삔또가 나갔는데 네. 술을 마시니까 감정이 격하게 삔또가 네, 나가는 네, 때가 그렇죠. 있죠. 그럴 때가 있죠. 있죠, 네. 있죠. 그러면은 그때 되게 저도 몇 번 당했고 옆에서 보기도 많이 봤는데 네. 그러니까 남성 게이들의 손이 되게 쉽게 올라가요. 그래요? 예. 여성 퀴어들한테 예. 그러니까 소위 되게 안 좋아하는 표현이긴 한데 소위 말하는 끼순이들이 붙이 못 이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그런 친구들이 자기 입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던 애들도 그렇게 쉽게 손을 올리더라고요. 상대방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여자니까 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은연중에 세상에.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폭력을 옆에서 보기도 했고 약간 비슷하게 당할 네. 뻔하기도 했고 네. 물론 전 지옥의 레즈비언이니까 제가 어. 이겼어요. 결론이 결론이 결론이. 내가 이겼다. 아니 네, 그, 근데 이거 하여튼 좀 그걸 심각하네. 보면서 그러게요, 이제 저는. 시스젠더, 뭐 레즈비언, 뭐 하여튼 그 생물학적 여성이나 네. 내지는 뭐 여성 성소수자로서 이제 퀴어 사회 내에서도 그런 어쩔 수 없는 퀴어 사회 내에서도 또 소수자로 남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거 진짜 좀 큰 문제네. 그런 게 실제로 그렇구나. 아니 잠깐만요. 네. 우리 어떤 단체에서 우리 중책을 맡으셨던 우리 젠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네네네.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동아리에서 남아있는 거의 고인물 취급받고 있는데 학내 동아리 말씀. 학내 동아리죠. 네. 제가 뭐 아까 그 디저또님처럼 그런 경험은 하진 않았어요. 네네. 근데 항상 동아리 내에서 게이분들이 많이 활동하셨거든요. 여성분들은 잘 없었고. 근데 뭐 은연중에 말이나 이런 데에서 게이분들이 또 여성 혐오적인 그런 말도 많이 하셨고 네네. 사실 퀴어라서 뭐 게이라서 레즈라서 이렇게 가해지는 그런 폭력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정말 그 사회 내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가해지는 그런 젠더 권력 그런 거는 확실히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말하면은 그게 안 먹혔었거든요. 네. 또 나이도 어렸었고 해서 어린 여자애가 말하면 그렇게 먹힌 건 없었는데 나이가 있고 또 남성이고 뭐 이런 경우에는 그분 말은 되게 잘 듣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들은 꽤 있었어서 이게 진짜 체감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군요. 네. 저 갑자기 제가 들었던 되게 심했던 말이 떠올랐는데 이거 네. 그냥 말해도 되나? 일단 말해 일단 말씀하세요. 일단 말씀하세요. 일단. 그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해져서 삔또가 나갔을 때 어떤 네. 이제 게이가 여자 성소수자한테 확 임신시켜 버린다라는 그런 맥락이 많은데 확 임신해버려라 뭐 임신시켜버린다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확 임신해버려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두 말 다 저기다. 본인이 너무 뭔가 할수 있다고 너무하다. 그러면 나 갑자기 열불나네. 갑자기 생각이 진짜 심한 말이네요. 손 올리던 애가 했던 말. 근데 이건 같은 학교 아니셨나요? 도대체 누구랑 놀러놓은 거야? 여기가 싫어하는 분이랑 놀러 다니다가 이거는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이거는 얼마든지 공론화해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얘기니까. 네, 그 정도 수준의 세상에, 이야기네요, 진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내가 막 눈물 날 정도로 정말 열받네, 같은 진짜. 학교였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질 정도로 황당한.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처음 들었거든요. 네, 이야기를. 그 자리 알았어요. 있었으면. 종로 한복판에서 머리 잡고 썰 뻔하고 말했답니다. 그분. 예, 그러면 혹시 표범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이게 이제 시스젠더 여성, 남성 그 퀴어들 간에 논의되어지는 문제이기도 한데 네, 저는 네. 사실 이제 학내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이제 네. 보통이 네, 네. 이제 여성인 퀴어분들하고의 만남이 잦은데 네. 사실 시스젠더라는 것 자체가 저는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젠더 퀴어들에 네, 네, 네. 비해서 네. 사실 딱 그분들하고 이렇게 마주쳤을 때 제가 그냥 단번에 여성으로 패싱을 해버리는 그런 실수도 이제 범한 적도 있었고 아, 네네. 너무 당연하게 제가 시스젠더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인식을 하고 좀 예민저가 됐으면 좋겠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계속 논의되어져야 그렇죠. 하는 부분도 있고 네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는 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너무 오늘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은데 제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네.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어디서 카더라로 전해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고 지금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럼요. 네. 이게 정말 어디선가 이렇게 도시괴담처럼 이렇게 들려오던 그런 걸로 취급하시는 진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진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럼요. 우리 사이에서. 그럼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좀 말씀을 하시는데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근데 되게 소수의 한두 명 문제 있는 소수만 그런 거지 대체로는 그래도 그렇지 않을까. 네. 그렇게 믿어야 하는데 네. 이제 네. 혹시라도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사회 내부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퀴어 사회 내부에서요. 그리고 이것을 어쨌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정 작업이 굉장히 그렇죠. 네.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정이.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경향상 그냥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이슈가 한 2, 3년간 계속 커졌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게이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래도 자정 작업이 꽤 잘 이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대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를 보면은 분명히 그걸 불편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커뮤니티 방향을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그 커뮤니티가 아무리 크다고 해서 뭐 전체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크다라는 곳에서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희망의 가능성 좀 같은 거는 조금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남성으로 패싱되는 게이 3명이랑 네. 여성으로 패싱되는 레즈비언 2분과 바이로맨틱 1분이 나와 계셔서 네. 이제 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문제가 네. 우리가 방송 앞부분에서 계속 다뤄왔던 젠더 권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퀴어 사회 내에서 퀴어 사회 내부에서 젠더 권력. 네, 퀴어 사회 내부에서 소위 남성인 게이가 좀 더 기득권이 훨씬 많아서 레즈비언 분을 비롯한 이제 여성 패싱 성소수자들을 억압한다. 네. 좀 더 힘이 많이 있다.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네, 젠터 네, 같은 데 네, 보면은 네.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네. 하고 있던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나왔던 문제는 그거잖아요. 이제 어떤 퀴어 씬 안에서 그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내는 쪽이 남자 쪽이 훨씬 더 강하고 그 이제 이런 게 있었죠. 뭐 중간에 이제 레즈비언 착취 문제라 그래갖고 이제 그 퀴어 퍼레이드 준비할 때 그때 네. 나왔던 문제들도 그렇고 아니면 그렇죠. 이제 뭐 운동권에 계신 분들 그 단체 내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게이 커뮤니티가 훨씬 더 오래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도드라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얻게 된 권력이지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되게 어불성설인 게 남자들 권력 갖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사회 내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권력 갖고 있는 거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물타기를 하거나 폄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한 면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소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수자라고 해서 본래 젠더에서 있었던 권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동아리에서 그런 경험은 없었나요, 우리 제님? 동아리보다는 저도 퀴퍼 애프터파티 한번 그랬나요? 네, 작년 자원 활동으로 네. 그러셨어요? 네, 아. 준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당일에 가서
뭐 자원봉사 하는 거였는데 네. 뭐 그때 현장에서 생각해보면 뒷정리나 이런 거에서 확실히 정말 여성분들이 더 많이 일하고는 있었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뭐 이제 뒷정리만 하고 끝나면 됐었는데 게이분들은 정말 가서 수다 떨고 놀고 있었거든요. 저희 박스 나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긴 해가지고 또 아까 한나님이 얘기하신 게 뭐 게이 커뮤니티가 오래돼서 뭐 오래 일하다 보니까 생긴 권력이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네. 네. 사실 한국에서 그 커뮤니티 자체는 네. 게이 레즈 함께 출발한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냥 여성과 남성의 젠더 권력으로 그렇죠. 남성의 목소리가 그냥 컸던 거지 뭔가 더 네. 오래 있었거나 이런 건 관계가 네.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남성 동성애자가 가시화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남성이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은 계시죠. 가시화에 기여하신 분들은 계신데 그게 사실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 완전히 없었다고는 못 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네. 또 혹시 뭐 다른 의견 덧붙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표범님이나 제가 생각하는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긴 해요. 그 네. 가시화를 이제 끌어올려주신 남성 이제 퀴어분이 계신데 반면에 네.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네. 여성 퀴어분이 매체 그렇죠. 좀 공식적으로 큰 네. 매체 같은 데 나와서 커밍아웃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없었죠. 보니까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생각해야 할 불이익이나 경제 네. 활동 등의 차질이 생기는데 자기 삶이 아무래도 먼저 오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네. 그동안에 미디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 그런 게 사건들이 터졌을 때 남성과 여성을 다루는 그런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진짜 특히나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비디오 막 이런 거 유출 그런 거 그 당시에 이제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 하고 계시고 이럴 때 그때 뭐 대마라든지 뭐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남성과 여성이 그런 같은 일을 했더라도 아직도 복귀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겪고 언론에서 다뤘던 것 때문에 불법 촬영이라고 합시다. 비디오라기보다는 불법 촬영물. 불법 촬영물. 네, 이거 뭐 정정해 주세요. 제가 네. 한 거 안 끊으셔도 되니까. 네네네. 불법 촬영물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어떻게 약간 학습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 못 나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이런 얘기들은 사실 뭐 딴 데서 다룰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이제 생각해볼 지점이라는 거. 네, 그런 게 영향이 있다라는 건. 어쨌든 중요한 건 네. 성소수자 내부에서도 소수자성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젠더 권력에서 발생하는 권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네, 전부 거.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네. 거. 저도 방금 생각난 예전 경험이 있는데요. 네. 예전에 한 단체에서 제가 어떤 행사에 진행하는 참가자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 여성 성소수자, 남성 성소수자 다 있었어요. 골고루 주최하는 분들. 그런데도 제 기억에 그 중에 대빵이 여성 퀴어였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도 조금 왜 앞에 나서서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앞에 나서서 막 사회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정리를 한다든지 나서서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남의 주목을 받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남성 퀴어가 다 했던 것 같아요. 좀 나이가 제일 많은 남성 퀴어. 그 앞에서 주목받아야 되는 일들. 지금 그때 생각에는 그냥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다시 돌이켜 보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다 그 퀴어 사회 내 젠더 권력의 어떤 단면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저희가 따로 심도 있게 한번 네, 다음에 저희 또 다룰 네, 거 저희가 있을 거예요. 다룰 거예요. 이게 저희 이제 준비하는 방송 목록에 있긴 있어요. 이게. 아, 그래요? 네네. 저는 왜 모르지? 그게 같이 준비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약간 그래요. 근데 이게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각자 갖고 있는 아이템 목록이 좀 달라서 네,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고편. 네, 예고편. 네, 예고편. 네, 올해 안에 다룰 수 있을까? 지금 다음에 할 수 있겠죠? 한 주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렇죠. 그 다 취합은 하고 있어.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질문인 그 퀴어 사회 내부에서의 불이익과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퀴어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더 권력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 한나님께서 트위터를 통해서 온 질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죠? 저희가 이제 한 2주일 정도의 텀을 가지고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 처음에 이제 바이 분들 이제 배제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받고, 그다음에 레즈비언 혹은 이제 바이 로맨틱으로 나오신 우리 표범님께 질문하실 게 있느냐라고 이제 보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즈비언 분들께 질문입니다라고 이제 보내주신 게 있었어요. 게이랑 레즈비언들은 서로한테 관심이 없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게 다 성적 긴장감이 전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그렇게 따지면 질문의 의도를 네네네. 물어볼까요 지금? 우리 디저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레즈비언들은 게이한테도 관심이 없는 게 헤테로 남자들한테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지 그쵸?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성적 긴장감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 건가? 그건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걸 하긴 성적 조금 긴장감에 그런 것 같- 응. 집중을 맞추는 것도 솔직히 조금 아니 그래도 우리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음. 머릿속에 그런 섹슈얼한 것만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할 때가 있긴 있지만 예. 혹시 그 이런 의도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왜 질문자의 의도를 네, 그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막 외모적으로 관심 있는 여성들한테 약간 끌리고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서 결국 친해지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건 상대방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랄까 친밀함, 그건 프렌드십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 게이와 레즈비언 사이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혹시 질문하신 건 아닌가 싶어요. 안 친해서? 근데 그런 모든 우정 관계를 섹슈얼한 텐션만으로 보기에는 헤테로 남성 간의 우정도 있고 헤테로 여성 간의 그렇죠. 우정도 있잖아요. 네. 그러기엔 조금 논리가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것보다는 게이와 레즈비언이 조금 가까워지기 힘든 이유? 네. 물론 아닌 친한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네. 저도 디저토님하고 되게 친하고, 그렇지만 친해지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라고 네네네. 생각을 해요.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그것은 이제 처음에 관계를 시작하는 관심사가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관심사가 찾기 아닌가. 어려. 관심사를 찾기 어려워서. 네. 왜냐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게이는 남성에게 끌리고 네. 레즈비언 여성에게 끌리니까 네. 일단 연애 얘기가 사실 우정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화두잖아요. 특히 네네.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 그런데 연애 이야기를 일단 못하니까, 못한다기보다는 서로의 연애사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 서로 네, 해야지. 네, 일단 얘기 시작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각자 좋아하는 관심사가 다 연애 말고도 있을 것이고,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하다 보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운동을 좋아한다든지 같은 영화 장르를 좋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심사가 비슷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친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일단 가장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생일대 화두잖아요. 연애 이야기는. 이거 물론 연애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어려우니까 일단 친해지기는 물꼬를 트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야기를 약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건 음. 우정을 결정짓는 것은 섹슈얼 텐션이 아니다라는 게 일단 그쵸, 아무래도 합의를 가장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네네. 그게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젠님도 그리고 그렇고. 방금 든 생각인데 네. 약간 레즈비언들 사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네. 제 주변 레즈비언 사람들이 약간 게이들한테 조금 막 다가가기 힘들다거나 내지 뭐 게이들 좀 그렇지 않아라고 네. 생각할 네.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그 게이들은 왜 어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아, 네. 예. 그게 레즈비언들은 좀 보수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 성소수자들은 뭐 어플로 뭐 소위 말하는 번개를 네. 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그렇구나. 거를 좀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안 하거나 어떻게 만나자마자 막 경향이 하는 그런가요? 그런 게 있는데 음. 게이들은 막 이제 막 번개도 하고 어플도 막 여기저기 만나고 네. 막 하고 네. 그런 게 레즈비언들 제 주변 저도 처음에 솔직히 조금 그런 편견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게 이제 약간 다가가기 어렵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갑자기 생각났어. 그런 것 같긴 해요. 어. 생각해보니까
우리 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게이들하고 레즈비언들하고 친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뭐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냥 그 둘의 그 두 집단의 관심사, 뭐 취미 이런 게 다 관심사나 취미가. 네, 좀 많이 안 겹쳐서 이게 주요 원인인 것 같은데. 그럼 주로 게이 쪽에서 관심을 갖는 게 레즈비언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많던가요? 글쎄요, 저는 그건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해서 아, 스펙트럼이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다. 맞아요. 네. 예단하기가 좀 그렇죠. 어려운 사람마다 부분이죠. 다 다른 거긴 하니까. 근데 그냥 저는 사람 친해질 때 주로 이제 연예인 얘기하면서 제가 덕질을 좀 많이 하는데 아, 네. 네, 그럼 이제 연예인 얘기하면서 저 과에서 친구도 레드벨벳 덕질하다 친해졌고 지금 애인도 마마무 덕질하다가 아. 친해졌고 뭐 음. 이랬는데 게이들한테 마마무 얘기를 하나 레드벨벳 얘기를 하나 쟤네는 다른 남자 아이돌 얘기하고 있고 이래서 진짜 저 주변에서 남자애들 좋아하는 게이 친구 주변에 없었어요. 네, 저도 남자 아이돌을 덕질하는 저는 거의 네. 못 봤는데 진짜 못 봤다. 나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게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게이들이 여자 아이돌 그룹을 보는 시각과 레즈비언 분들이 여자 아이돌을 그렇죠. 보는 시각을 다르겠죠. 네. 보는 관점이 좀 다르겠죠. 음. 디저토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생각난 게 네. 뭐 게이들은 그런 원나잇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네. 레즈비언들은 그런 거에 보수적이어서 네. 좀 다가가기 힘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또한 우리나라에서 어릴 때부터 남자로 크고 여자로 크면서 그런 섹스에 대한 인식이 좀 어떻게 교육을 하냐에 따라 달라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자들한테는 좀 조심할 것을 강요하고 네. 함부로 섹스하면 안 된다는 걸 강요하고 남자들한테 그래도 된다라고 해야 오히려 남성다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남자들 게이들이 그런 거에 조금 더 개방적으로 컸고 레즈비언 분들은 그거에 좀 보수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억압받아서 그런 차이가 조금 생긴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네. 저희 단톡방에 좀 전에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의도냐고 물어보고 이제 대답을 그 주셨는데, 질문자분께 네. 결국 어떤 의도냐고 질문을 하셨군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성적 긴장감이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네, 특히나 몇 명 있는 레즈비언 친구들도 물론 좋아하는 친구들이지만 서로 굳이 노력하지 않으면 좀 친분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동성애자 안에서도 다른 사회 속에 속해서 서로에게 소속감을 느끼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네. 왜냐면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친밀함을 섹슈얼 텐션으로 정의하시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뭐 개인적인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다루는 것처럼 퀴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공동의 소속감을 갖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퀴어 내부에서 불편함을 느끼느냐고 질문을 드리긴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불편함을 없진 않고요. 그렇게 봤을 때 소수자성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도 맞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은폐랄까요? 아니면 무시랄까? 이런 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보면 그런 게 있어서. 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뭐 친밀함을 섹슈얼 텐션이라고 정의를 하신다면 그거는 뭐 제가 글쎄 그거는 네, 그건 그건 모르겠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글쎄, 근데 이거는 글쎄 그 친분을 유지한다라는 게 그냥 우리도 어차피 친구들 만나면은 서로에 대한 그 노력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 친구랑 물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함께만 있어도 좋은 그런 관계들도 있겠지만 분명 인간관계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노력 같은 거는 필요한 거라서 그렇죠. 섹슈얼 텐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그분과 그 이제 친구분들과 약간 이제 그런 일반적인 문제?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젠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관심사의 공통의 문제, 관심사의 있느냐요. 문제예요. 있느냐 맞아요. 없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여기까지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소감을 듣기 전에 네. 1분 정리하시겠어요? 예, 1분 정리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길게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저희가 퀴어가 퀴어에게라는 방송을 했을 때 늘 느낀 것은 결국 퀴어 사회 내부에서도 소수자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자정작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저희들의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다뤄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것은 솔직히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저희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대략 2가지 정도의 질문을 필러로 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여성 레즈비언과 그리고 바이섹슈얼도 그렇고 바이로맨틱도 그렇고요. 그 사이에 이제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퀴어 사회 내부에 이제 불이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여쭙는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젠더 권력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 결국 퀴어 사회 내부에서의 불이익은 다른 이유도 필요 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젠더 권력, 그러니까 남성으로서의 권력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2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분들의 소감을 간단하게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제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방송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재밌겠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막상 오니까 녹음도 처음이고 해서 너무 떨려서 생각만큼 말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 좀 아쉬웠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하고 싶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 다음으로 디저토님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또 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주접을 떨려 나왔는데 또 아무 생각 없이 주접을 떨다 보니까 뭐 이런 저런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네. 오늘 밤은 좀 생각이란 걸 해보려고. 네, 감사합니다. 삼식님 오늘 죽어나실 것 같으네요. 아니에요. 밤에 같이 자진 않아요 저희가. 예. 무슨 말씀이죠? 밤에 죽을 뭐, 것 같다는 아니, 카톡을 오늘- 뭐 주고받을 수도 있고, 예, 통화 안 할 수도 아니 있고. 그 얘기가 아니라 편집하다가. 편집을 하시느라 이거 그냥 자르세요. 아니. 그래요. 네. 표범님 소감 들을게요. 네, 제가 연애에 관해서 조금 처음 접하게 된 게 이제 팟캐스트인데 네. 거기서 많이 도움이 됐고 이렇게 나와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바이로 목소리 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네. 사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머리에 정리가 안 되면은 버벅버벅하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네. 아쉽긴 한데 네, 괜찮습니다. 다음 저희는, 기회가 네. 있으면은 저도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이제 정리를 할까요? 그리고 아마 다음으로 모시게 될 게스트는 FTM 트랜스젠더 분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분을 모시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그 하트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